한때 나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쉽게 체중이 늘어나는 체질이라며 불평하곤 했다. 늘어나는 체중과 함께 늘어난 것은 옷장 속에 숨겨둔 언젠가 다시 입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낡은 청바지들 뿐이었다.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해봤지만 성공은 일시적이었고 결국 유효현상에 빠져버리곤 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내게 기초 대사량 데이슬 메타보릭 레이 BMR을 높여보라는 조언을 건넸다.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면 우리 몸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였지만 친구의 경험담이 꽤 신빙성이 있어 보였기에 나는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다. 가장 첫 단계는 나의 현재 BMR을 계산해보는 것이었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BMR 계산기를 통해 나의 신장, 체중, 나이를 입력하니 지금의 기초 대사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다. 그 숫자를 보니 왜 그렇게 다이어트가 어려웠는지 짐작이 갔다. 나의 평소 생활 습관으로는 기초 대사량을 높이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다음은 명실상부 가장 중요한 단계 생활 습관에 전반적인 변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근력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근육량이 기초 대사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바로 근처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했다. 매주 3에서 4회씩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하면서 점차 내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웨이트 무게가 올라갈수록 BMR도 조금씩 상승하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점점 적응이 되어갔고 이는 결국 내게 큰 성취감을 안겨주었다. 또한 매일의 식단에도 변화를 주었다. 평소 좋아하던 고탄수화물 식단을 줄이고 단백질을 좀 더 많이 섭취하기로 했다. 매 끼니마다 닭가슴살, 두부, 생선 등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려고 노력했으며 대신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그릭 요거트를 즐기기로 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내 몸은 점차 다른 에너지 소스로서 지방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는 체중 감량으로 이어졌다. 특히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인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오트밀과 아몬드 밀크 그리고 약간의 꿀을 더한 아침 식사는 내 하루의 기초 에너지가 되었다. 더불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과 요가를 시작했다. 몸과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호르몬 불균형이 생겨 기초 대사량이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매일 저녁 자기 전 10분간 명상을 하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었고 이는 기초 대사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몇 달이 지난 후 나는 드디어 옷장 구석에 감춰두었던 낡은 청바지를 꺼내 다시 입어볼 수 있었다. 그 청바지가 다시 맞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노력에 결실을 느낄 수 있었다. 단순히 체중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에너지 레벨과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다이어트 이상의 것을 내게 주었다. 일상에서 작은 선택의 변화가 모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는 나에게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전에는 그저 어려운 글로벌 다이어트 법칙처럼 들리던 기초 대사량 높이기가 이제는 내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든 작게나마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두 번째 이야기의 한여름에 태양이 지칠 줄 모르고 내리쬐던 어느 날 조그마한 마을에 사는 소년 준호는 더위를 피해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늘 시원한 마루와 넓은 정원이 있어 여름 방학 때마다 준호는 세상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넓은 앞마당에서 정원을 가꾸고 계셨고 준호를 보자 반갑게 웃으며 맞이하셨습니다. 어서 와라, 준호야. 오늘은 아주 더운 날이구나.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가장 더운 날씨도 문제없이 이겨낼 수 있는 건강 비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원래부터 자연 속에서 일하며 살아오셨기에 더위와 잘 지내는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장 먼저 준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준호에게 직접 정원에서 수확한 과일로 만든 시원한 레몬물과 민트 잎이 담긴 차를 한 잔 주셨습니다. 평소에 물을 많이 마셔야 하지만 여름철에는 더욱더 신경 써야 하는 법이지. 과일도 많이 섭취하면 좋단다. 몸에 수분이 가득해야 더위에 지치지 않는단다. 그리고 또 다른 비결은 바로 적절한 휴식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을 가꾼 뒤 해가 뜨겁게 내리쬐기 시작하면 그늘에 앉아 낮잠을 즐기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름철에는 무리하지 않고 자주 휴식해야 한다네.
해가 높은 시간대에는 일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쉬어야지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말을 따라 주변의 그늘을 찾고 때때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앉아 독서를 하거나 낮잠을 즐기곤 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는 준호에게 간단한 스트레칭과 심호흡 운동을 알려주셨습니다. 더위에 몸이 경직되지 않도록 꾸준히 움직여줘야 해. 심호흡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에 좋단다. 그 외에도 준호는 할아버지와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마을의 작은 개울에서 발을 담그며 시간도 보냈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 여름을 지내는 법을 배운 준호는 차츰 하늘을 향해 열기를 뿜는 여름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가오는 가을의 공기가 느껴질 무렵 준호는 할아버지의 건강관리 비법에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고 할아버지를 통해 배운 건강한 생활 습관들은 준호에게 평생의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이젠 점점 더워지는 여름 날씨도 큰 걱정이 되지 않았고 까맣게 그을린 할아버지의 웃음을 떠올리며 그 여름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정보를 검색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폰의 등장은 혁신적인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의 이면에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여러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째로,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신체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면서 눈의 피로감과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잘못된 자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목과 어깨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거북목 증후군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은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셜 미디어나 게임 등에 할애하다 보면 현실 세계에서의 인간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 타인의 일상을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거나 게임에 과도하게 몰두해 현실 도피를 하게 될 경우 이는 우울증이나 불안감 같은 정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되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일상생활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셋째로,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습관은 수면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이는 피로감 증가, 면역력 저하, 그리고 사고력과 판단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일정 시간을 스마트폰 없이 보내는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전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을 아침 기상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동안은 피함으로써 하루를 보다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대신 다른 활동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 운동, 악기 연주 등과 같은 취미 생활을 늘려나가면서 스마트폰 이외의 것들에서 만족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삶의 균형을 찾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규칙을 설정하고 이를 가족이나 친구와 공유하여 서로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노력함으로써 스마트폰 없는 시간을 만들어 그 시간 동안은 서로에게 집중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과다 사용은 다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사용 습관을 통해 스마트폰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한 도시의 소화 문제로 고통받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즐기던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삶의 질도 떨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병원에서의 진단을 통해 더 건강한 소화 시스템을 위해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첫 번째로, 그는 음식 선택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는 매일 아침 식탁에 발효된 음식인 요구르트나 김치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발효 음식은 장 건강에 필수적인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의 소화에 필수적이었다. 또한 그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늘리고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기로 했다. 이들이 장 운동성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그는 충분한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배웠다. 물은 소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그동안 간과했던 부분이었다. 그는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기 위해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해 두었다. 또한 식사 습관의 변화도 필요했다. 그는 천천히 음식을 씹고 작은 양으로 나눠서 자주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소화기의 부담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소화를 촉진시킬 수 있었다. 그는 단지 먹는 것에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스트레스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도 병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아침 조깅을 하며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명상 및 요가 같은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가 소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였다. 그의 노력 덕분에 몇 개월 후 그는 소화불량과 복부 팽창 같은 문제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건강한 소화 습관을 장려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음식과의 관계를 다시 형성하고 예전처럼 활력 넘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 경험은 그에게 단순히 소화 건강을 넘어서 전반적인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이렇게 그는 소화 건강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얻게 되었다. 그의 여정은 건강한 삶을 위한 음식과 습관의 통합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이야기가 되었다.